바로 우리 조형기 선생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형기 선생님 수업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명원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에서의 수업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오정훈 선생님과는 이제 살짝 다른 게, 저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지금 2차 심사 중인데, 이제 그 내용 엄청 중에 바쁘신데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막 부탁드려가지고.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좀 발췌해서 이제 좀 오늘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려야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중간중간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그냥 초등 사회과 교육 전공자고, 그냥 말을 하면은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주제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구글이 인공지능의 이제 시대의 이제 민주주의를 구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대표적으로 거의 이제 민주주의나 시민성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시민성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구 시민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성 소양 함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뭐 지구 시민 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다 새로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제 인류가 몇 마리 닭을 먹었는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약 650억 마리의 닭을 인류가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8마리 반 정도에 먹은 것 같은데, 이 닭뼈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 쓰레기 넣어서 매립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닭의 뼈가 부식이 되지 않고 보존되어 대부분 화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땅을 파보면은 지금 저희가 사는 세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닭이 된다라고 해서, 요새 좀 EBS나 아니면 이제 외국 사례들에서 지금 이제 지구를 닭들의 행성이다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닭들의 행성은 그냥 비유법이고, 지금 이 시대를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인류세라는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류세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굉장히 뭐 탄소도 많이 쓰고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면서 기존의 지구의 힘과는 다른 힘이 이제 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는 더 이상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맨날 저희 기상청을 이제 부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불화청이라고. 그다음에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다,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말이 결국 여기서 오는 게, 아무리 인류가 뭐 돈을 쓰고 뭘 해도 인간의 기술로는 지금 지구의 변화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 지구를 완전히 다른 수준의 행성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류세, 즉 인간의 시대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인류세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국제층서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지질 시대로 이제 인정을 하냐. 사실 지금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사실 지구과학이나 과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세요. 과학교육과 교수님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논문 주제냐고 되게 저를 많이 비판하시는데, 사실은 과학교육 말고 다른 학문에서는 다 이걸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국제층서위원회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 투표만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만 통과를 하면은 사실 과학 교육계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한 1-2년밖에 안 남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류세라는 게 지금의 이제 현세, 홀로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인류세라는 거는 이제 과학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는 결국 인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은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즘에 크게 밀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가 사실은 생태전환 교육이랑 사실 제 논문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생태전환 교육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세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좀 초점을 맞췄고, 저는 이제 그 중에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좀 영감을 줬던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는 이제 영국의 회계법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지구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지구를 위해서 어떠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긴 페이지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접하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인류세를 인공지능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전에 있던 일이었고, 그때부터 제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지금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첫 번째 보고서와 더불어서 두 번째 영향을 줬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for Us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주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아예 소스 자체를 다 오픈을 해버렸고, 이 오픈된 소스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사실 학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개발자들도 모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플랫폼도 제공을 해주고 사실은 펀딩도 많이 해주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좀 사회적 흐름이 이제 저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좀 약간 사회과적인 거고, 특히 세 번째 연구 문제가 이제 지구 시민 교육의 교사학습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떤 의의가 있고 적용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구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 시대에 지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전까지, 즉 뭐 C++, C 언어,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자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닫혀진 영역이었는데, 사실 이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 닫혀진 영역이 되게 많이 풀려가지고 개인 수준에서도 지구 지킴이로서 가능성을 이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인류가 해야 하는 가장 윤리적인 일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까 그 AI for Earth를 담당하는 이제 요파라는 이제 직원이 이제 자기 보고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고서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다루는 것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시민들은 이제 지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 즉 전문가처럼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다루거나 사실 스마트폰을 쓰려면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아니면 활용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거와 동일한 이제 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직원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 크게 사용된 두 가지 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VR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아직도 학계에서는 좀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석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VR이 무슨 인공지능이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고, 근데 반대로 이
약간 산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VR도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왔던 VR과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VR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VR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가 사실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대부분 여기에 이제 흐름에 있고, 다만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은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VR은 이제 인공지능보다는 IT 기술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어쨌든 약간 진보적인 연구였고 좀 확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VR 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보려고 노력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삼정 KPMG인가 이제 회계법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런 회사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VR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V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익스피디션이란 걸 활용해서 많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는데, 3차원 시각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합성곡 신경망 기술이라고 해서 CNN이라고 하는데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딥러닝 중에서 이제 이미지 처리, 이미지 분류 기능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지구 시민으로서 직접 개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제 실천에 좀 나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니모넷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해보면서 좀 인공지능도 배우고 그다음에 지구 시민으로서 직접 지구를 위한 행동을 사회 참여적인 기능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 극복에 함께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계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단원의 개관만 말씀을 드리면은 총 수업은 8차시 로 진행이 되는데, 말한 차시라는 거는 한 수업당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8번을 수업을 했고, 이제 학급 단위가 아니라 이제 방과 후 동아리, 자율 동아리 형식으로 이제 모아서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과학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논문 자체가 사실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논문의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약간 촉매제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문들은 사실 사회과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차시에서 이제 날씨 맞추기 게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사기업들이 지금 AI 신입사원들의 AI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그 신입사원 선발 때 쓰는 게임을 제가 이제 받아다가 초등학생용으로 재구성을 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랑 1m가 뭐 수면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고, 이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도 엄청 난이도가 높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산호초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랑 논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호초를 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VR 기술을 가지고 산호초를 학생들이랑 탐험해 보고, 그다음에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체험 기술을 통해서 합성공 신경망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니모넷 게임을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이제 좀 방점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단원 세 개째에서는 코드.org라 그래서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바다 환경을 위한 AI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한 번 더 수업을 해서 마지막 AI for Us라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랑 소개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지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시민, 인류세의 시민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약간 강론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맥락이 많이 좀 끊기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중간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날씨 맞추기 게임인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랜덤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기온, 습도, 풍향, 기압처럼 글씨가 보이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높은 상황입니다. 기온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근데 반대로 뒷면이 나왔을 때는 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 높고 풍향 높고 기압 낮을 때 맑을까 흐릴까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예측을 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이라도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코딩과, 그러니까 사실은 코딩 교육이랑 인공지능 교육은 비슷하지만 같다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존의 컴퓨터 개발 같은 경우에는 A이면 B다, B이면 C다처럼 그냥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가능했어요.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맨날 오류만 뜨고 막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데 인공지능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공지능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경향성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인공지능에서 100%를 장담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게임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 번의 정답, 오답을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총 100개의 케이스를 주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기온만 높아, 나머지 낮아. 그럴 때 이제 맑음, 흐림 중에 하나 골라봐.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를 고르고 제가 답을 알려주고 맞다 틀리다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정답률이 더 낮았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규칙을 찾고 정답률이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기온이 높을 때는 대부분 맑을 확률이 높아. 한 7, 80%로 맑았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애초에 이 PPT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확률을 만들어서 이제 균등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만 높을 때는 흐림이 우세고요. 습도가 높을 때 흐림 우세고, 풍향과 기압이 높을 때는 맑음 우세다. 이제 퍼센트도 다 정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랜덤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은 이거를 보고 이제 맑음과 흐림을 이제 계속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실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이 데이터는 신입사원을 뽑는 그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학생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그다음에 문항의 배치를 제가 일부러 쉽게 했어요. 좀 규칙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실제 AI 테스트에서는 한 번 체크하는데 3초가밖에 안 주더라고요. 3초 내에 모든 걸 판단하고 적을 수도 없고 100개의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주는 거여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속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래도 좀 쉽게 바꿔놓으니까 많이 접근을 잘했고, 이제 그 뒤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차시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란 뭐야? 인공지능 이거 해야 돼라는 거보다는 인공지능이란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날씨 맞추기 게임을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계획을 한 건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사실 이제 인류세나 이제 지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구라는 거는 되게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 맞추기 게임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지도학습에 보통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도학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비지도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대다수여가지고 일단 지도학습이라고 제가 표시는 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어서 이제 그러면 하나 질문 네. 먼저 하고 가도 될까요? 예.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에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이점. 일단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세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국했던 알파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도학습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기보를 보고 그 기보를 입력한 다음에 자기 실력을 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세돌이랑 대결을 한 거기 때문에 지도학습인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알파고가 나왔냐면요. 알파고의 버전이 되게 다양한데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또 있어요. 걔는 인간이 했던 그 기보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두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0의 상태에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알파고 제로한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학습하게 뒀더니 이제 실력이 나중에는 기존의 알파고보다 더 높은 그 뭐 바둑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레이팅을 받아서 이제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그냥 거의 100점 100승 하게끔 이제 발전했다라는 게 비지도 학습인데 이제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어 데이터의 유무도 있는데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라벨링의 유무가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결국 저희가 라벨링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의 이름을 해주고 분류를 해주는 작업인데 지금 이 날씨 맞추기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분류도 끝난 상태였고 이름도 이미 맑음의 흐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도학습으로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논문을 이제 하면서 제가 지금 사회과 교육,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박사과정 학위가 이제 끝나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지금 컴퓨터 공학 쪽으로 아예 이제 교육학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 쪽으로 박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좀 거기 이제 랩실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교수님들이나 그 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인공지능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도 이제 적어놨다가 제가 만약에 해결이 가능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저도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초심자라서 네. 선생님께서 이 날씨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려주고 싶다 하셨는데요. 네. 그럼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까? 반응이나 피드백이나 아이들의 뭐 이런 거 확인하신 게?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저는 약간 질적 연구자고 이제 액션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실행 연구를 하는 연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이제 총 5번, 학생 1명당 5번의 심층 면담, 1대1 면담을 줌으로 1시간씩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변하는 과정도 다 물어봤고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른이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도 대변을 많이 해 주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날씨 맞추기 게임을 하고 나서 딱 했던 말이 "기상청이 틀릴 만하네요."가 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복잡했고 근데 이거는 어. 굉장히 지도학습으로 이미 정년화된 상태에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했고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이들이 게임을 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막 "배신당했다." 이제 6학년인데 이제 갑자기 음. 자기들끼리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서 역배팅을 하고 이런 말을 쓰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좀 아이들이 기억에 남았었고 '아 지구라는 곳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네요. 저희가 아는 음. 거랑 굉장히 달랐네요.'라는 좀 인상이 많았고요. 근데 사실은 6학년이다 보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알아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이상으로는 사실은 학생들이 지구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깨닫지 못했고 이제 이 뒤에 이제 다른 내용들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날씨 맞추기 게임에서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은 슈퍼컴퓨터가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만드는데 6시간이 걸린대요. 지금 현재 한국의 컴퓨터 용량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이상기후나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날씨 변화가 별로 없었어 가지고 6시간만 예측을 해도 대부분 맞았는데 정확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 6시간 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차 시에서 처음 했던 게 거기선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배우기보다는 구글에서 지금 나오는 나우캐스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나우캐스트가 구글에서 만드는 이제 일기예보 시스템인데 이거는 6시간 걸리던 거를 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을 시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좀 일기예보 가능한 기술인데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고 상용화는 아직 안 됐어요. 상용 안 되는데 개발이 거의 된 상태고 구글에서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가장 어떻게 아, 보면은 동기유발적인 활동이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닙니다. 김철옥 선생님께서 네.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과 실제로 네. 학계에서 다루시는 인공지능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학생들 이제 사전 면담을 진행했거든요. 수업하기 전에. 사실 음,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그 학교를 좀 휴직을 하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약간 1년을 쉬어도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다음에 음,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복직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전에던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인공지능이나 지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사전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아이들이 인공지능은 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다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뭔지는 잘 모르고 그나마 좀 아는 친구들이 좀 뭐 알파고 아는 친구, 그다음에 시리 이런 거 아는 친구들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주식 투자 프로그램 만드신다고 이제 그거 이제 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아시는 거고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 그 자바스크립트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에만 좀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애 한 명이 이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제 컴퓨터가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 영재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아이는 음, 거기서 인공지능 좀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엔트리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다룰 줄 알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아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좀 이제 웬만한 교사들보다 수준이 높은 학생이었고 음, 그래서 그 정도이지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맞아요. 인공지능 한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뭐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 뉴스에서 아는 건 아는데 맨날 이제 갑자기 인공지능 교육 전문대학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네. 생기고 하면서 인공지능 하는데 인공지능이 뭐야? 근데 이제 사실 TV에서 노출되는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그 천재출판사의 뭐 밀크티나 뭐 이런 음, 것처럼 개별화 학습, 개인화 음, 학습에 좀 맞춰져 있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음, 이제 사실 제가 하는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 약간 융합학 쪽에 좀 실감학 쪽에 있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르고 학생들도 음, 밀크티 이런 건 다 알더라고요. 인공지능 음,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줘가지고 뭐 다른 문제로 제시를 해준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 음, 자기의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거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작년 1년 동안 사실 학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제가 6학년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6학년이 음, 아니라 5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수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다루실 때 학생들에게 정말 처음부터 다루시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또래 교수자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해는 못 하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이 엔트리 코딩이라는 게 6학년 2학기 실과에서 처음 학생들이 접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선생님 되셨는지. 계속 쉬운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은 저 아까 설명하실 때 인공지능 교육하고 코딩이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맨날 쓴 나이스 음,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자체는 사실 코딩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거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저희 성적이 날아가잖아요. 음, 저희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저희가 입력한 대로 나오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저희가 입력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게 나올 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생들에게 했었고, 영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고 헷갈렸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님이 그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이제 구분이 됐었고, 아, 어떤 플러스 알파가 생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에게도 이제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쿠팡 추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건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쓰는 것들은 대부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 알고리즘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책에서 나오는 게 뭐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단빵 위주로 많이 산다. 이 사람은 조영기라는 사람은 단 거 위주로 많이 사는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빵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은 이게 단빵인지 안 단빵인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게. 근데 이제 저처럼 단빵을 위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빵을 많이 선택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단빵을 많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 빵을 선호하네? 그러면 이 빵은 단빵일 확률이 높아. 라고, 단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빵일 확률이 높아. 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새로 나온 빵에 이제 회사에서 이건 단빵이야. 라고 레이블을 줬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추천 기능으로 해가지고 단순 알고리즘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약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드리면 편한데, 지금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아니, 간단하게 근데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설명을 되게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네. 평소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궁금했던 거,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질문거리가 되게 많이 생기게 해주시는 강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유익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최종길 선생님께서 전문가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이렇게 전문가, 채팅창에.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자. 그러나 이 네. 시대에 필요하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혜진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차이를 쉽게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하셨으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니용 선생님도 그림 없어도 이해가 잘 되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은, 천상규 선생님도 설명이 쏙쏙 들어와요, 이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해서, 예.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업 하시다가 되게 좋은,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바로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네. 그다음에 예. 다음으로 이제 네네네. 넘어가면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닙니다. 이제 이건 이제 구글 카드보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VR이 학교에 지금 다 없는 상태여서 이제 교수님 안 사주시더라고요. 사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사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연구비가 있어가지고 연구비로 이제 학생들이랑 사줬는데, 이제 이거는 개당 약간 싼 거는 한 3,000원이면 사고요. 좀 튼튼한 거는 한 7, 8,000원이면은 사거든요. 종이로 된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나씩 사주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끼워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완벽히 저희가 돈 주고 사는 좋은 VR만큼은 성능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VR을 가볍게 탐색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한 번쯤 이제 진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랑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 사회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답사 활동, 현장 체험 학습이 지금 다 막혔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본인들도 학생들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막히는 바람에 생각보다 VR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한국의 박물관들도 그렇고 해외 박물관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교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에서도 굉장히 지구과학 쪽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대학원 분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공연 같은 거 좀 현장감 있게 볼 수 있게
뮤지컬이나 이런 거 좀 활용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 구글 익스피디션이란 거를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6월 30일에 서비스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에서. 근데 이걸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구글이 이건 약간 자연과학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어플이었고 이거랑 자연 문화예술이랑 새로 합쳐가지고 어플을 새로 만든대요. 구글에서 이 자료 그대로 다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 새로 나오면은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좀 이제 산호초를 좀 볼 수 이거는 이제 그 익스피디션 캡처 떠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끼고 보면은 하나의 화면으로 좀 볼 수 있게 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랑은 익스피디션 가지고 봤던 게 산호초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사실 지구 온난화에서 저희가 맨날 저 어렸을 때도 아마존 밀림 배웠고요. 지금도 학교 오는 환경교육이나 선생님들 교과서 보면은 아직도 아마존 밀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탄소 순환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산호초거든요. 왜냐면은 산호초 자체도 일단은 그 탄소를 이제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열대 우림보다 더 많아요. 산호초가 전 세계에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소비시켜주는 게 사실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의 서식지가 산호초예요. 그래서 이 산호초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살 곳이 없어져가지고 개체수가 줄고 결국 탄소 순환 자체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구 온난화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장소를 배워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시를 줬는데 사실 산호초를 아는 친구들은 여행 가서 좀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호초라는 거는 이런 곳이 하면서 되게 화려한 거 많이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죽어가는 관계를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관계 그러고 이제 폐사 단계 한번 다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산호초가 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좀 실감나게 보여주는 활동을 이제 하려고 이거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좀 체험처럼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다른 뭐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제 했었고요. 지금 선생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최종길 선생님께서 교사를 대상으로 AI 관련된 연수를 진행한다면 핵심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 연수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이해부터 실습까지 구체적으로 이건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연구에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AI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면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가요?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도 한 학기상 걸린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처음 인공지능을 접한 게 2019년 12월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화여대에서 무슨 네. 엄청나게 큰 컨퍼런스가 한번 네.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트렌드가 됐구나 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사실 한국은 경제 순위가 10등 안에 들어와 있고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점수에서는 제가 알기로 28등인가 27등인가 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가 사실 소위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유럽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보다 낮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분야인데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거기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권이나 법의 의식이 낮기 때문에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을 해요. 중국은. 근데 인공지능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거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가장 놀랐던 게 뭐 중국을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나라라는 거는 전국에 인공지능 가르치는 교사 몇천 명을 베이징에 모아놓고 시진핑이 거기에 와서 대통령이 거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연구회 교사들 전국에서 뭐 한 1000명 모아놓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연설하고 부탁한다 하고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중국이 저기 목숨 걸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를 기점으로 아, 인공지능 좀 공부해야지 하면서 인공지능 책 사다가 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사실은 그때 정말 안타까웠던 건 한국은 번역서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음,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지금도 책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이 책 너무 번역 잘 됐어, 이 책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책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교사가 보기에. 왜냐면은 전공 분야에서는 나온 게 괜찮은 게 많아요,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걸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대수학이나 선형대수학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구나 소양교육 차원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아니면 정말 저희가 역량이 된다면은 이제 회장님을 더불어서 그러한 외국의 괜찮은 책들을 저희가 번역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좀 선생님들이 읽기 편하시게, 아니면은 그거를 번역해서 들고 와서 번역서를 출간하기 전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연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는 엔트리나 코드.org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엔트리는 좀 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좀 거부감 없이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왜냐면 음, 한동안 정말 코딩 연수 15시간씩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다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이 들었고 선도학교도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엔트리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채팅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그러면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한테 개념을 좀 네.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쵸. 플러스 이제 뭐 소양 교육이나 이런 것 등을 좀, 지금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융합대학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이건 불모지나 다름없는, 누구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토의 토론하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선생님 입장이니까 이렇게 네.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수업 사례 나눔도 하게 되고 연구회도 만들었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연수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네, 저런 게 필요하겠네 라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지금 연수를 좀 하자고 컨택이 와 있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좀 잘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책들도 이렇게 여러 개 되면 선생님이 지금 추천해 주신 것처럼 집필해서 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엔트리를 선생님들이 직접 접해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좀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근데 아, 이제 그럼, 네, 지금 올려주신 것 중에 그 네. 컴퓨팅 사고력을 예, 물어보신 예. 분이 계신데, 사실 아, 컴퓨팅 사고력은 인공지능에서도 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퓨팅 사고력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같은 음, 경우는 이제 구글의 사람 성함이 뭐더라? 발음을 모르겠네. 중국 구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중국인 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음,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컴퓨팅 사고력은 인공지능에서도 핵심적인 사고력이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저도 많이 검토하고 이것저것 봤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컴퓨터 교육에서 바라보는, 이 중학교라면 정보 교육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교육이랑요, 사실 저는 교과 교육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과 음, 교육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각 과의 교수님들, 선생님들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교과 교육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교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저희끼리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저희 연구의 이름이 인공지능 융합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컴퓨터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교과 교육에서 바라보는 쪽이 음,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더 드렸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다 컴퓨터 교육 방향에서 쓰여진 게 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 교육에서는 지금 연구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한국은. 논문도 거의 안 나온 상태고, 제가 알기로 그나마 많이 돼 있는 데가 영어 교육, 체포 음, 때문에.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 교육.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네, 말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네, 다음이 이제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딱 그 엔트리의 실제 화면 모습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강아지 클래스, 고양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강아지 사진들을 넣어요. 학습을 시키는 거죠. 다운받아서 올리고 모델 학습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진을 넣어서 얘는 강아지야 고양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100%가 없어요. 얘는 99.94%로 고양이의 확률이 높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인공지능은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학생들이 만들어 봤는데 학생들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금방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공지능 이제 엔트리 화면에서 인공지능을 들어가서 이제 학습하기를 누르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지 분류를 했는데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미지가 가장 쉽더라고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왜냐면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다른 거는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려워했고 이 분류 이미지를 선택해서 클래스 1의 강아지, 고양이라고 쓰고 이제 강아지 사진 올리고 고양이 사진 올려서 학습시키고 내가 보고 싶은 사진 업로드해서 결과값 내는 굉장히 단순한 과정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아이들이 저희가 보통 사람 얼굴을 보고 강아지상이냐 고양이상이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셀카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올린 다음에 자기 얼굴은 강아지상이다. 자기 얼굴은 고양이상이다. 이런 거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자, 뭐 호랑이 다양한 동물들 다운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업로드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호랑이 고양이랑 비슷해요. 고양이 한 8, 90%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응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미지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사실 저는 강아지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거를 한 이유가 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산호초를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건강한 산호초 사진을 입력하고 백화 현상이 발생한 산호초 입력하고 죽은 산호초 입력한 다음에 이걸 넣었을 때 몇 프로의 확률로 이제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게 나사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거의 가장 쉬운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연결되는 게 이 니모넷이라는 게임인데 이제 해양 생태계의 현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사에 제작한 비디오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게 이제 윈도우에서도 실행이 되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뭐 애플 아이폰에서도 다 시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니모넷 게임을 하는 행동이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엔트리나 이런 거는 여기서 우리끼리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게임은 학생들이 분류 작업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나사 컴퓨터로 다 넘어가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분류한 데이터를. 그러면 나사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인공지능을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슈퍼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산호의 모습을 학습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게임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론적 배경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구 시민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인공지능이 라는 게 지금 이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 한 번만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원래 안 나오는 거, 선생님? 소리 공유. 네. One of the most diverse and important systems in the ocean. They're also becoming an important source of medicines for some of the world's deadliest diseases. But they are dying at unprecedented rates due to rising temperatures. But we don't know how much we're losing or how much our climate is changing.
We can't until we determine how much healthy reef exists now. And the only way we can know that is with your help. NASA NemoNet is a game where you classify the world's coral reefs by painting on real-life images scanned from the ocean floor using a revolutionary instrument that lets us see beneath the waves at unprecedented resolutions. Our oceans are so vast, it would take us 2 million years to classify the world's coral reefs by hand. The classifications you create are sent to our teams of NASA scientists at home base to teach our supercomputer to classify coral reefs on a global scale. Every contribution you make brings us closer to solving this problem. Join the NASA team to help us understand these amazing ecosystems. Take command of your research vessel and learn about all the different types of coral. We must keep the ocean alive. It supports our life as we know it. Together, we can create a global data set of coral reefs and build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o save these aquatic worlds, one piece of coral at a time. Good luck, and welcome to the NASA NemoNet team. 네, 이제 이러한 What if you 내용이었고, 이게 실제 화면 좀 캡처하는 건데 되게 굉장히 수업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색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색을 칠해주고 하면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나사에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플루이드캠이라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 거를 이제 3D 매핑을 해서 만든 장면을 아이들이 직접 이제 색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류하는 데이터를 나사에 이제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아까 이제 엔트리에서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결국에 나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바다 안에 지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사실 전 세계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 안에 연구가 된 건 한 2, 3%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중요성을 좀 알고 그거를 좀 준비하는 의미로 이제 이거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사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1학년이라도 사실은 쉬운 건 1학년도 할 수 있거든요. 색칠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요파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처럼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윤리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근데 지금 벌써 네, 2시간 10분 정도 흘렀고 했는데, 네. 그 수업 내용 너무 좋으시고 해서, 네. 그냥 끝내기도 너무 아쉬운데, 시간은 늦어지고 이래서, 선생님들 이거를, 지금도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질문하고 하면.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하면 좋겠는지 현기 선생님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셉이 뭐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이 많거나 이렇게 뭐 필요하면 그 다음번 저희가 매주 이제 이 시간에 나눔을 하니까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단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은 제 심사 날이라. 아, 그러세요? 심사 날이라.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선생님들 어떠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선생님들 피로도가 어떠신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의견을 주시면 더 듣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괜찮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선생님들이 저도 진행하면 좋다고. 야,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채팅창에 선생님들이 막 문경찬 선생님께서는 엔트리로 AI 체험하실 수 있는 것도 올려주시고 계시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학교에 나가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 내용은 역시 본인 교과목에 AI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까 현기 선생님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막상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그런 내용의 협업 수업 사례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스타트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또 다 수업 하나씩만 해주셔도 100가지가 넘어요. 연구가 지금 130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자료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규 선생님께서 저도 다양한 앱을 알고만 있고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혹시 조영기 선생님 지금 이 PPT 공유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원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형 교수님 예, 의견. PPT를 사실 제가 지금 이게 논문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네. 논문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제가 이 네. PPT랑 아예 제 네. 논문 PDF 파일을 혹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만들 예정인데 네. 거기다가 그럼 주시면 제가 또 공유해 네. 드리고 네, 제가 좀 이거 여름방학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올려드리고 지금 이제 PDF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네. 이제 지금 논문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그 사회과에서 인공지능 교육에 약간 방향성 잡으려고 이제 학회지에 투고했던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그거는 네. 이미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 PDF는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각 교과목에서 얘기하셔서 저는 사실은 사회과밖에 몰라서 다른 교과목은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여튼 이제 그런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PPT랑 PDF 파일은 제가 8월 졸업 예정이니까 딱 출판되자마자 바로 회장님 통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혹시나 그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내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은 항상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자료는 제가 좀 애매해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지구를 위한 인공지능 결국 AI for Earth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농업 부분, 물,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쪽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션 마인드라 그래서 좀 불법 어선들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좀 결국 이 바다나 지구상에 좀 센서를 많이 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를 감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랑 더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에 사전 강의 때 물어봤는데 사전 면담 때 물어봤는데 너네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환경 오염이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그 쓰레기 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 섬을 이야기해서 좀 찾아보니까 AI 포스에서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이제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저는 이제 포드.org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바다 환경을 위한 AI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테이지 학습을 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 동그란 이 하얀색이 인공지능인데 얘한테 저희가 이제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 물고기야? 네.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나오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얘 아니요, 얘 아니요 해주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일부러 한 번은 반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중간중간 섞기도 해보고 일부러 막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상하게 데이터를 주면은 이제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계속 인문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민주주의도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바이어스라고 해서 편향성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한 몇백 년 동안 사회가 굉장히 백인 위주로 서구 유럽 위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들이 대부분 서구 유럽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공지능들이 유럽에 더 호의적이에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면접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시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흑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법적으로 약간 중지시키고 그 편향성을 잡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좀 학습시킬 수 있는 이제 수업이었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굳이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줘도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알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좀
쉽고 재미있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였고, 처음에 이제 물고기랑 이제 분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거냐, 바닷속에 없어야 되는 거냐 라는 것도 분류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동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인데,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AI라 그래서 이건 어플도 있어요. 그냥 구글 어플에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그 전 세계 숲 중요한 데다 카메라를 깔아 놓는 거예요. 카메라를 깔아 놓고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거죠. 저기 연기가 올라오네? 저게 이제 불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 그러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거 산불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굳이 그냥 인공지능이 바로 그냥 소방서로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소방서는 여기서 신호가 들어왔네? 한번 거기 한번 출동해서 확인해 볼까? 해서 산불이 아닐 수도 있고 산불일 수도 있는데, 산불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불을 끄면 되니까 초기 진화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활발해졌냐면요, 호주 산불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호주 산불이 워낙 컸던 경험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펀트 리스닝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끼리들이 많이 이제 멸종을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대우림에서 다양한 소리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소리를 분류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녹음기 하나만 놓고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분류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코끼리 몇 마리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대요. 소리만으로도. 근데 코끼리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잡아내는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표 면적의 70% 이상을 인간이 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 면적의 40%가 소를 위한 먹이를 경작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이제 지구에 악영향을 주는 게 농업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농업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친환경적인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은 VR 영상 같이 학생들이 좀 실감나게 학습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영상 보자 하면은 절반은 보고 절반은 안 보는데, VR로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많이 보는 경향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새롭고, 그다음에 너무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으로 아이들은 이미 들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니모넷이나 엔트리나 그다음에 코드.옹알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노는 거, 그러니까 놀면서 배운다 그러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의 흥미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모넷 게임이 결국 지구 시민으로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랑 환경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경험을 좀 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느꼈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단순하게 컴퓨터 기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맥락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아까 그 교과 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선생님의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을 배우는 거는 컴퓨터 교육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 교육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는 게 맞고, 교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 교과마다 특징이 있고 되게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성의 목적이 있고, 그 시민성이라는 건 결국 사회에 참여해서 행동하는 건데, 그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켰던 거고, 다양한 교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목을 시켜서 그 교과의 정체성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각 교과에서 이제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로서 좀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논문에서 발췌 내용이었고요. 사실 중간중간에 더 많은 맥락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것까지 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이제
논문이 다 나오게 되면은 그때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그다음에 또 혹시나 이거 교육력 제고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론적 배경 가져다가 그냥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예. 그냥 바로 그냥 쓰시면 워낙 제가 다 한 거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식으로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네. 선생님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교육 목적을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교육시켜 가시는 걸 지금 이제 하신다고. 근데 지금 이제 연구에 가는 과정이시긴 하지만 그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에는 사실 기본 상식적으로는 인공지능 말고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근데 이제 시민성 함양을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실제로 많이 아직까지 이제 기간이 짧았으니까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진주교대랑 서울교대에서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1과 후에는 학생들한테 처음 시간에 이제 물어봐요. 너희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시민성 이런 게 뭐냐 이제 여쭤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시죠. 대학생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사회과 교육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뭘 하냐면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게 시민성에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근데 사실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사회교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체육교과의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시민성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제 행동 역량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 같은 경우는 개발자의 영역, 닫힌 영역이었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의 영역이고 이제 약간 만화 약간 예를 들면은 사실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 중에 원기옥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지구인들이 손을 올려가지고 이제 손오공한테 조금씩 힘을 주고 그걸로 적을 물리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기술 아니면 대안적인 플랫폼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시민성을 이야기를 좀 한 거죠, 저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빛명학교 김찬홍 선생님께서 저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앱 인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수업 사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할지 열심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오정은 선생님께서 오늘 첫 강의 해주신 오정은 선생님께서는 과학과 시각에서만 바라봤었는데 사회과 시각에서 바라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범위가 정말 넓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되게 연구를 많이 해보고 싶은 분야인데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박사 논문 끝나면은 특수교육 쪽으로 논문을 좀 쓰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신 것도 자주자주 오셔서 나눔을 좀 자주자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우리 그 연구회에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배종천 또 특수교육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또 수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좋은 게 그 정은 선생님 말씀대로 국어과에서 오늘 정보 수업 얘기를 들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이 열리고 또 사회과에서 인공지능 활용하시는 또 사례를 들으면서 또 제 국어과가 이렇게 지평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선생님들 다 수업하시는 거 이렇게 같이 공유하시고 얘기하고 이러면
성장이 잘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도 더 크게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서 선생님께서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뿐만 아니라 방법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방법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으로도 좀 자주 이렇게 방법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도 나눔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적인 것, 각 교과목별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각 교과별로 인공지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정말 이게 두뇌가 서로 막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동 선생님도 나중에 많이 배우시겠다고 하셨고, 세화정 선생님, 임선영 선생님께서도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았고,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 훌륭하신 오정은 선생님과 조현기 선생님이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오정은 선생님, 조현기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연구회 선생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저는 사실 지금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약간 대학 쪽에 좀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회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1년에 몇 편씩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이제 연구를 같이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현장 연구도 있지만 약간 이론 연구나 좀 학회지 쪽으로 학문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함께 팀을 꾸려서 이제 같이 정말 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연구에서. 그러니까 사례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례를 이제 연구물로 만들고 연구물이 쌓여서 업적이 되고 이제 이 분야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기술 진행해 가면서 또 이렇게 관심사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 연구 성과를 내고 또 공유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해가는 거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은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에 줌 조작이 미흡해서 죄송했고요. 네.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열정 많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시각을 넓힐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저는 이제 꼭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은 선생님 오늘 너무 잘 열어주셔서 정말 뜻깊었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그 이제 사례가 많으신데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압축해서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연구에서 또 필요한 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저목에서 또 창의적인 생각들도 나오고 해서 계속해서 정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사례를 좀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사실은 진짜 정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방법에 대해서 또 좀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 또 의견을 또 지금 말씀하고 싶은 선생님들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힘드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일단 지금 봉현초의 조민희 선생님께서 나눔해 주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성베드로학교 배종천 선생님께서도 수업 나눔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해 보시고 궁금한 점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선생님들 저한테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문자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수업 나눔하시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접수해서 이렇게 월요일 매 시간 8시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졌고 더 빨리 끝나는 날도 있을 것 같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연수 자료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연구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고 회원 선생님들에게 제가 따로 이렇게 링크 걸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갔다 느끼시는 거는 다시 이렇게 틀어놓고 공부하셔서 수업에 접목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오셔서 궁금한 거 서로 나누고 같이 배워가는 시간으로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